아나운서가 소개하고 아재가 분석하는 아이템. 와우.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시장이 조정을 네. 받고 있습니다. 그런 네네. 와중에도 우리 아이템의 메인 섹터 반도체는 흔들림 없이 좀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어요.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도 국민주로 불리잖아요. 네네. 그래서 빠지면 사야지 하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그 종목들도 별로 안 밀리는 것 같아요. 네네, 그렇죠. 그래서 반도체 사이클이 정말 강력하구나 이걸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시간에 엔비디아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마이크론 실적이 이번 주에 빅 이벤트 중에 하나였잖아요. 네네. 근데 간밤에 실적이 나쁘지 않게 네네. 잘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기사 제목을 보니까 뭐 메모리 산업 바닥을 지났다 이런 제목이 되게 많더라고요. 네네. 근데 마이크론 실적 보면은 가이던스가 어떻고 뭐 EPS가 어떻고 뭐 어려운 단어들이 되게 많은데 네네. 대표님이 그 요점만 콕 집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요즘 트렌드는요, 이 숫자 자체는 크게 관심이 없어요, 시장에서. 어차피 안 좋을 거니까. 마이크론은 좋았잖아요. 안 좋죠. 그래도 적자는 EPS가 마이너스 그래도 1.4달러 수준이니까 네. 뭐 좋은 실적이라고 볼 수도 없는데 이거 자체가 뭐 어떻게 보면 주가를 좌우하는 요인은 아닌 것 같고 네. 지금은 여기서 컨퍼런스 콜에서 나오는 메시지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서 좀 의미 있는 메시지가 나왔는데 우리 아이템 구독자들을 위해서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일단 감산이 제일 중요해요. 감산. 네. 삼성과 하이닉스도 감산을 했죠. 그렇죠. 기존에 이제 메모리 3사가 있잖아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마이크론. 세 개 업체가 있는데 셋 다 지금 한 25% 정도 감산에 이제 이야기는 했어요. 네. 그런데 이번에 마이크론이 추가 감산 이야기를 했어요. 추가적으로. 네. 그래서 25%에서 30%로 5%포인트를 추가 감산하겠다. 네. 지금은 재고가 시장에 많이 깔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감산을 더 많이 공격적으로 하면 재고가 빨리 줄고 가격이 빨리 반등하겠죠. 그래서 주가는 오히려 추가 감산을 발표했는데 시간 외에서는 막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좀 긍정적이었고, 그리고 향후 실적이 중요하죠. 지금 나온 네. 실적보다는 이제 향후 실적에 대해서 적자폭 감소에 대해서 좀 이제 코멘트를 해줬고, 그리고 이제 전방 시장에 대한 뭐 약간 수요 톤이 조금 바뀌긴 했는데 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B2B는 좋아요. B2C는 모르겠어요. 자,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디램의 수요 시장에서 보면 제일 큰 게 서버죠. 네. 서버는 B2B잖아요. 그죠? 기업들이 사는 거잖아요.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업들이 사는 거기 때문에 이쪽은 좋다라는 거는 하반기에 서버 투자가 괜찮다라는 네. 거고요. 그러면 B2C가 뭐 있어요? 그 스마트폰하고 PC거든요. 스마트폰이 전체 메모리 수요의 한 40% 정도 차지하거든요. 정상적일 때는. 네. 근데 지금 30% 초중반까지 내려앉은 상황이에요. 최근에 스마트폰 PC 수요가 조금 줄고 있죠? 계속 안 좋죠. 네. 그래서 사실 제가 여기서 이제 양심 고백하자면 네. 제가 올해 스마트폰은 반등할 것 같아요 라고 했는데 틀릴 것 같아요. 누구나 틀릴 네. 때가 있죠. 왜냐면 제가 2년 동안 역상장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교체 수요가 있을 거다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경기가 안 좋으니까 그 지독하게 끝까지 오래 쓰는 거죠. 한 5년 쓰고. 네, 그렇죠. 특히나 중국 네. 소비자들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중국 저가 폰을 지금 뭐 4년째 쓰는 사람들 꽤 많다라고 하니까. 그래서 올해도 스마트폰 시장은 역성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한 11억 5천만 대 정도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3년 연속 역성장하기 때문에 정말 내년에는 좀 좋아지지 네.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고, 그러게요. 네, PC는 뭐 나쁘지 않은 정도. 네, 그러니까 이제 작년 수준 정도는 이제 유지할 것 같아요. 그래서 2억 5천만 대 정도 보고 있는데, 요거를 마이크론도 거의 비슷하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버 쪽, 특히나 지금 요즘 AI 투자한다고 난리니까 네. 서버도 하이엔드 쪽은 좋고 미들 로우 쪽은 별로예요. 그러니까 미들 로우 쪽은 그냥 즉 기업들이 일부 그 자기들 데이터 센터에 투자하는 이런 것들은 안 좋은데 빅테크 업체들 있잖아요. 막 지금 GPT 막 이런 네. 쪽 투자하는 회사들은 굉장히 좋은 거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기대하는 게 결국 뭐 이제 HBM에 대한 뭐 그런 이야기들이죠. HBM에 대해서 마이크론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좀 있습니다. 역시 AI, HBM이 가장 네네. 핫하네요. 네네. 저희가 마이크론 실적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 앞서서 네네. 삼성전자를 잠깐 얘기했는데 네네. 요즘에 또 삼성전자 주가 분위기가 괜찮아요. 네네. 7만 전자를 돌파한 이후로 내려가지 않고 7만 원을 잘 지키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덕분에 반도체 업황 전체적으로 지금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지는 것 같아요. 네네. 근데 반도체 업황이 좋아지면 이런 삼성이나 하이닉스 같은 대형주뿐만 아니라 밑단에 있는 소부장 업체들도 다 같이 좋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요즘 국내 반도체 소부장 산업 현황은 어떤가요? 실적은 별로 안 좋아요. 근데 실적은 별로 안 좋은데
주가는 많이 올라온 상황이죠. 제가 이전 시간에 한번 상승 사이클의 투자 순서에 대해서 좀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바닥을 찍고 상승 사이클로 돌아설 때 제일 강하게 오르는 게 장비주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장비주가 제일 먼저 세게 오르고 그 다음에 소재 부품주로 가다가 결국 마지막 어떤 사이클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게 보통 PCB, 네, 서브스트레이트 뭐 이런 쪽이라고 이야기했었는데 역시나 올 상반기 대비해서 올 초 대비해서 보면 지금 주가 퍼포먼스가 제일 좋은 쪽이 장비 쪽이에요. 뭐 그 대표 주자가 한미반도체 같은 업체죠. 네. 뭐 지금 벌써 3배 가까이 올랐고요. 그리고 뭐 전반적으로 장비주들이 웬만한 회사들은 60-70% 올랐어요. 웬만한 회사들은 올랐고 상대적으로 그래도 그 다음을 많이 오른 게 이제 뭐 소재, 뭐 프리커서, 케미칼 뭐 이런 쪽 업체들이 한 30%, 40% 정도 올랐고요. 제일 덜 오른 게 그동안에 보면 장비용 소모품, 뭐 파츠라든지 뭐 이런 쪽이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또 키 맞추기 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판 업체들도 최근에 들어서는 주가가 좀 오르고 있어요. 왜냐하면 대덕전자나 해성 DS 같은 업체들은 또 키 맞추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말씀하신 대로 소재, 부품, 장비 업종 안에도 되게 세세하게 많잖아요. 네네. 뭐 기판도 있고 저번에 저희가 했던 레이저 커팅 장비도 있고. 근데 대표님이 지금 전망을 제일 좋게 보는 소부장 섹터가 뭘까요? 아무래도 장비주가 지금 핫하다고 하셨으니까 네. 장비주일까요? 장비주는 이미 많이 올랐죠. 네,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은 저는 오히려 프로세스 케미칼 쪽이 오히려 더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다고 봐요. 이제 프로세스 케미칼이라 그러면 이제 네. 국내 3대장이 있어요. 동진 세미캠하고 솔브레인하고 한솔 케미칼. 네, 여기 세 개 빅3가 네. 그나마 아직까지는 밸류에이션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매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 공정 기술이 점점 어려워지고 복잡해지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검사하는 기술의 중요성도 높아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최근에 국내에서도 검사 장비 업체들이 시장에서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대표님이 좋게 보시는 검사 장비 업체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전통적으로 좋게 보는 쪽은 원래 뭐 고영이라는 회사가 국내 검사 장비 쪽에선 탑이었는데 요즘에는 굉장히 지지부진해요. 상대적으로 인텍 플러스라는 회사가 네. 최근에 이제 3D 패키징 2.5D 구조 뭐 이런 쪽에서 이제 어려운 그런 공정 그 후공정 검사 장비 쪽으로 좀 주목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뭐 요즘에는 이제 펜트론이라는 좀 작은 기업인데 이런 회사도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원자 현미경을 하는 파크 시스템즈 같은 회사들도 주목할 만하죠.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네요. 근데 인텍플러스는 보니까 반도체 검사 장비뿐만 아니라 2차 전지 검사 장비도 같이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네네. 인텍플러스도 2차 전지 쪽에 뭐 섹터로 분류를 할 수가 있겠네요. 주력 사업은 반도체가 주력이에요. 맞나요? 네. 반도체용 후공정 3D 검사 장비 세계 1등이에요. 네. 인텍플러스가. 오. 그러니까 3D 검사 장비, 3D 비전으로 하는 쪽 검사 장비 세계 1위는 고영이거든요. 그런데 고영은 주로 이제 그 스마트폰 쪽이나 자동차 전장 쪽에 좀 오리엔트가 돼 있고요. 반도체 쪽으로는 오히려 인텍플러스가 굉장히 발빠르게 대응을 해서 이쪽은 이 회사가 나름 선점하고 있고 네. 인텍플러스는 2차 전지 쪽으로도 요즘에 열심히 하고 있어요. 2차 전지도 사실 그 외관 검사나 이런 것들은 다 비전으로 봐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쪽으로 수주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방금 또 말씀하셨던 고영. 네네. 고영이 1위라고 하셨었잖아요. 근데 네네. 최근에 어닝 쇼크를 기록을 네네. 했었네요. 네. 근데 그 이후에 주가가 부침을 계속 겪다가 네. 어제 또 두 자릿수 급등이 딱 나왔습니다. 네. 고영도 이런 인텍플러스 같은 업체처럼 주가가 다시 좀 살아날 수 있을까요? 고영은 계속해서 주목해서 보긴 봐야 돼요. 일단은 요즘에 실적이 부진한 이유는요. 네. 일단 전방시장 업황은 안 좋은데 돈이 쓸 일이 많아요. 투자겠죠?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데요. 지금 투자하는 쪽이 뭐냐면 뇌수술 로봇. 오. 딱 들어도 돈 많이 쓰겠죠. 로봇이 수술을 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제 뇌 같은 수술 로봇인데요. 이 회사가 왜 뇌수술 로봇을 하게 되냐면 약간 좀 재밌는 일화가 있는데 네. 이 회사는 사실 원천 기술까지 가지고 있어요. 장비를 만드는 데 있어서 원천 기술이 있고 응용 기술이 있거든요. 사실 국내 회사들 대부분은 응용 기술이에요. 원천 기술은 해외에 있거든요. 네. 근데 이 회사는 특이하게 원천 기술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산업용 검사 장비를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제가 기자 시절이었는데 그게 한 7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7, 8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20년 전이라고 네. 하다가. 7, 8년 전. 네. 그때 하버드 메디컬 스쿨에서 연락이 온 거죠. 이 회사에. 우리가 뇌수술 이런 쪽을 개발하고 있는데 특허를 검색하다 보니까 니네 그 특허가 걸리는데 그걸 우리한테 라이선스 해주거나 판매할 생각이 있니? 라고 온 거죠. 팔았나요?
안 팔았죠. 오. 이거 돈이 되는구나. 그래서 기회를 딱 네, 잡았네요. 그래서 같이 했어요. 그때 그게 뉴스 보도가 나가면서 주가가 상한가를 가긴 했는데요. 오. 그때부터 뇌수술 로봇 쪽을 열심히 하게 됐고 세계 유수의 뇌수술 그런 어떤 그 의대들하고 열심히 협업을 해서 최근에 이제 카이메로라는 로봇들이 실제로 깔리고 있어요. 오. 병원에 연세 세브란스나 이런 쪽에 깔리고 있어요. 근데 사실 수술 로봇 쪽은 네. 미국의 다빈치라는 회사가 제일 잘하거든요. 네, 그런데 그쪽으로 국산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아직까지는 돈을 벌기보다는 계속해서 돈을 쓰면서 약간 영업망을 확대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R&D 비용도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미래를 위한 투자의 기간이기 때문에 네. 오히려 뭐 약간 롱텀으로 보시는 투자자들은 뭐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고영이 뇌수술 로봇까지 연구를 네네. 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려주셨습니다. 네. 또 다른 기업 볼까요? 펜트로는 3D 검사 장비 전문 기업이라고 하셨는데 3D 이런 솔루션이라는 게 말 그대로 네네. 반도체를 검사할 때 뭐 위, 네네. 아래, 옆면에서 다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반도체 이렇게 웨이프 동그랗잖아요. 검사 뭐 부품 같은 검사할 때는 어떻게 했냐면 위에 카메라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위에서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촬상을 해서 봤거든요. 옆면을 볼 필요가 없었나요? 그렇죠. 뭐 그때는 아주 정밀한 필요가 없었으니까. 근데 요즘에는 부품들의 어떤 부피나 최저까지 정확하게 검사를 해야 돼요. 네.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단순하게 검사의 디펙트 불량 찾아내는 데 있지 않고 이 불량의 원인까지 찾아가서 피드백을 해주려면 더 이런 많은 노력들이 네, 필요하죠. 그러네. 사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스마트 팩토리라는 게 구현되기 위해서는 사실 검사 장비가 고도화돼야 되는 측면이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사실 고영이 굉장히 앞서 있는 회사라는 건 분명하고요. 그리고 제조에 대한 빅데이터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약간 고영을 어떤 추격하는 그런 이제 패스트 팔로우 업체가 이제 펜트론이라고 보면 되고요. 이 회사도 나름 기술이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 반도체나 2차 전지 쪽은 아직까지 매출 비중이 한 20% 이내로 낮고요. 네. 지금 하는 건 대부분 SMT라고 하죠. 이제 PCB에다가 부품 실장하고 검사하는 그런 쪽이 매출의 80%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높은 밸류에이션은 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총이 지금 뭐 한 1,500억대 내외고요. 연간 매출도 작년 매출이 한 612억 정도 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률이 10% 정도 수준이고요. 고영 같은 경우는 정상적일 때 보통 이익률이 보통 20% 이상 나오거든요. 네. 고영을 추격하는 패스트 팔로워가 펜트론이다. 그렇죠. 3D 검사 장비 갖고 있는데 저평가 받고 있다. 네, 그렇죠. 뭐 인텍플러스도 그렇고 펜트론도 그렇고 사실상 저평가. 고영하고 다 경쟁 관계예요. 근데 3D 검사 장비 내에서 특화된 영역을 가지고 있냐 이게 중요한 건데 인텍플러스는 반도체라는 영역을 딱 잡고 있는 네. 거고 펜트론은 일단 지금 SMT라는 쪽을 잡고 있는데 이쪽이 그렇게 부가가치가 높은 쪽은 아직까지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파크 시스템스 볼까요? 근데 이 종목은 시장이 빠지든 밀리든 네네. 좀 자기만의 길을 잘 가고 있는 것 같은 게 주가가 계속 우상향을 그리고 있더라고요. 네네. 어제는 리포트도 나왔습니다. 지금 주가가 18만 원인데 목표가를 22만 원 정도로 제시를 하더라고요. 어떤 모멘텀을 보고 이런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온 걸까요? 요즘에는 반도체 어떤 그 증착이나 뭐 이런 그 어떤 검사 단위가 예전에는 분자 단위로 검사를 했거든요. 네. 요즘에는 원자 단위로 검사를 더 해요. 작은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렇잖아요. 요즘 3나노 막 뭐 이렇게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원자 알갱이가 여기에 막 보일 정도예요. 사실 원자 배경을 보면 네. 그 뭐 3나노 그러면 뭐 그 보통 그 실리콘 원자 알갱이 하나가 0.5 나노거든요. 네. 6개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원자가 이렇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원자 현미경으로 검사를 했죠. 그래서 이 파크 시스템즈라는 회사는 네. 원자 현미경 검사 장비 업체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주로 연구소 같은 데 많이 팔았겠죠. 근데 이게 반도체나 이런 쪽에도 이제 원자 현미경이 되게 많이 필요해지고 특히나 EUV 있죠. EUV. 그렇죠. 극자외선 쪽은 미세 공정 이런 쪽을 또 많이 써야 되죠. 네. 최근에 이제 파크 시스템즈가 이제 이런 그 EUV 쪽 마스크 리페어 장비 쪽도 이제 신규로 진출했고요. 그리고 뭐 이제 뭐 여러 가지 반도체 트랜지스터 구조라든지 여러 가지 뭐 이런 것들의 결함을 찾아내기 위해서 원자 현미경을 많이 쓰는 추세인데요. 포인트는 그거예요. 근데 기존의 원자 현미경이라는 거는 검사 속도가 안 나와요. 너무 작아서 세세하게 봐야 돼서 그런 걸까요? 집중해서 봐야 되니까 이게 시간이 걸리죠.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샘플링 검사예요. 그러니까 반도체가 막 이렇게 여러 개 출하가 되면 10,000개 중에 무작위로 몇 개 찍어서 검사를 하는 정도인데 이게 그냥 전수 검사로 돼버리면 현미경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나죠. 그러네요. 네, 그걸 기대하고 회사의 멀티플이 좀 이제 비싼 측면이 있는 거죠. 근데 결국 그렇게 갈 거라고 보는 거예요, 투자자들은. 그 미래가. 그러면 현미경의 가격이 지금 높게 책정이 되어 있겠네요. 굉장히 비싸죠. 네, 뭐 그것도 제품 라인업에 따라서 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굉장히 비쌉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검사 장비 기업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마지막으로 반도체 검사 장비를 시청자분들이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꼭 알아야 된다. 뭔가 대표님만의 투자 꿀팁이 있을까요? 검사 장비 트렌드가요. 이게 업체들 이제 주가 흐름을 몇 년 동안 보면 밸류에이션이 비싸더라도 약간 이익률을 유지하는 회사들한테 높은 그 밸류를 주더라고요. 앞서서 말한 기업들이 그런 기업인가요? 그렇죠. 파크 시스템즈는 사실 저는 10만 원대부터 좀 비싸다고 생각했어요. 네. 근데 지금 18만 원 네. 됐는데도 비싸 보이거든요. 똑같습니다. 고영도 뭐 한때 잘 갈 때는 시총이 뭐 2조 가까이 가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보면 그 이익률을 유지하고 그리고 단순히 작년, 재작년 요 정도 실적만 보면 안 되고요. 지난 한 5년 동안 실적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는지, 매출하고 이익이 성장하고 있는지, 그리고 본인이 하는 사업 영역에서 잘 확장을 하고 있는지. 기존에는 반도체가 메인인데 2차 전지나 뭐 플립칩 BGA 같은 시장을 확장하고 있는지 그런 쪽을 잘 눈여겨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종목을 잘 옥석가리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반도체 흐름이 정말 좋은데 이 기세를 좀 이어갈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이템과 또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댓글까지 많이 남겨주세요.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돌아올게요. 여러분 안녕.